네, 오늘 사건의 시간에는 신당역 살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와 문제점, 이한나 변호사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다음 달이면 이제 1년이 되는데요.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초동 대처도 그렇고 또 판결문들을 보면 여전히 처벌이 미온적이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스토킹 행위는 그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내지는 그 가족에게 접근을 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리고 주거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 그리고 문자, 전화, 이메일 등 이제 각종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스토킹 범죄 신고 현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벌써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한 4,521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 또 문제는 이 경우에 이 사건 수습 과정에서 절반 이상이 그 현장 조치로만 마무리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장 조치라는 게 뭔가요? 이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 가해자가 이미 현장을 이탈했거나 아니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이 경우에 더는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사건을 간단하게 종결하고 우리는 이대로 돌아가겠다 이런 식의 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 수사를 또 진행을 해서 처벌을 하게 되더라도 처벌이 사실은 좀 가벼운 경향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처벌의 유형은 집행유예, 거의 절반 정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요. 그리고 벌금형, 그리고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한 20% 정도, 예. 실제로 처벌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처벌 과정에서 이 형을 정하는 경우를 보면 가해자가 반성을 한다고 해서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피해자랑 화해를 했으니 또 감형을 해주겠다고 해서 형을 또 줄여주기도 하고요. 이 작년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형은 높아졌지만 실제 양형을 하는 것을 보면 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처벌을 위한 조건이라든지 수위 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워낙 현실과 동떨어져서 스토킹을 모르는 처벌법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예, 물론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법원이 잠정 조치를 통해서 스토킹 범죄가 재발된 우려가 있는 이제 행위자에 대해서 유치장이나 이제 구치소에 일시적으로 수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실효적인 제도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스토킹 범죄를 이미 벌인 사람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다음에 사후적으로 내려지는 결정을 기다리기에는 이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많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잠정 조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잠정 조치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면으로 경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나 직장에 이제 찾아가지 말아달라. 그래서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치장에 구금을 하는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잠정 조치는 이제 2호와 3호. 예. 그래서 찾아가지 말라는 조치하고 그리고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연락금지 조치를 많이 하는데요. 이 중에 이 잠정 조치를 실제로 지키는 가해자들은 대략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7명 정도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이 잠정 조치라는 것이 잘못하면 이 가해자를 오히려 자극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보복성으로 이제 다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가해자를 유치장에 이제 수감시키는 경우 이외에 나머지 이런 가벼운 조치들은 사실상 사전에 스토킹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되지는 못하고요. 예. 저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또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최근 이 대전 경찰청에 접수된 내용에 따르면 그 신고 건수만 해도 828건 정도, 그리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실제 이제 153건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제 생각엔 이게 우선은 그 피해자에게 접근이 너무 쉬워진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네네.
원할 때 본인이 원할 때 수시로 연락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SNS의 발달로 인해서 피해자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어느 곳에 사는지 하물며 뭐 주말에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알게 되다 보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이 연락이 너무 용이해지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데다가 우선 또 사회적으로 애정 표현에 기초한 이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아니겠느냐,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조금 인식이 좀 팽배해서 관련 범죄가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회적 인식일 것 같거든요. 스토킹이라는 것이 구애 방법의 연장선이 아니라 정말 위협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겠죠. 이 의사 표시라는 것이 사실 하는 입장보다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려가 되어야 할 걸로 보이고요. 네. 이게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락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폭력 행위에 해당되고 그리고 나아가 범죄에 해당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